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스토리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 요일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논술과 장문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필요한 신문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문 읽기라고 하면 이렇게 일간지를 대부분 많이 보시죠. 저희 회사는 신문을 구독하라는 영업사원의 강요에 못 이겨 동아일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보시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신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신문을 읽는다라고 하면 시사 상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기 위해서 신문을 읽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신문 읽기는 시사 상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넓히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어휘력입니다. 특히 아나운싱을 하다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의 사용을 많이 할 줄 알아야 즉흥대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어휘들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단조로운 내용으로 구성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이러면 사실 경력, 우리가 말하는 짬밥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휘력이 다양할수록 여러분들의 말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저는 신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논술과 장문의 글쓰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형식대로 글을 쓰면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력에 있어서의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차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1분 스피치에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1분 스피치 하면 MC처럼도 한번 해보고 방송하는 것처럼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1분 스피치를 방송하는 것처럼 꾸며서 말씀하시는 것 좀 오글거리거든요. 그것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1분 동안 서본결의 내용에 따라서 도입부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고, 본론에서 주제를 언급하면서 사례를 붙이고, 결론에서 다시 마무리 멘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여운을 남기는 정도의 1분을 구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신문 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시사상식인데, 시사상식에서 여기서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공부해라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기사의 내용들을 마인드맵 형태로 알아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에 있는 정세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치적인 거, 국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면. 그래서 다양한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시사상식을 배우는데 신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문을 읽어야 되냐? 많은 분들이요, 보수 성향에 가진 신문 하나,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의 신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 받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글씨체 마음에 들고 내용 마음에 들고, 아니면 신문사의 성향이 마음에 든다 하는 거 그냥 한 가지만 구독을 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그 다양한 소식들을 그냥 쭉 보시면서 그냥 요즘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간지보다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주간지 혹은 월간지예요. 그래서 보수나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주간지나 시사 월간지를 구독하셔서 보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세 번째는 미디어 관련 잡지를 하나 정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돈 내서 구독해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도서관만 가셔도 시사 잡지
월 주 단위로 구독해서 도서관에 쫙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서관에 가셔서 미디어 관련 잡지들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이 언론 관련 읽을 거리가 바로 잡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논술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배우셨어요. 그쵸? 근데 장문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장문을 소설 형태로 창의력을 가미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돼요? 이런 말도 하고요. 혹은 에세이 형식으로 써야 되면 논술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장문에 익숙해지시려면요. 트렌디한 잡지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그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그의 앞페이지는 대부분 광고와 관련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뒷면에 보시면 에디터들이 칼럼류의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걸 보시면서 도대체 이 에디터들이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극적인 말들로 시작을 하는지 이러한 말 쓰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지를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이나 월간 샘터? 이런 거 알아요? 라떼는 대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읽었었거든요. 요즘도 아직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 주제를 하나의 에세이 형태로 써내려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 장문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절대 하지 마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신문 스크랩이에요. 이렇게 신문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인수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오늘, 내일 모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얘를 막 스크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크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후에는 얘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스크랩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신문 스크랩 하실 바에는 내용을 축약해서 여러분들 메모장에 글로 써놓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훨씬 쉽게 되니까 스크랩 말고 내용 축약해서 여러분들의 글씨로 써보시는 글쓰기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하지만은 첫 장부터 꼼꼼히 읽지 마. 첫 장부터 신문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요, 이 신문 하나 다 읽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려요. 누구보다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읽고 한 12페이지 정도 읽으면 그 날의 주요 기사들은 다 읽은 거거든요. 더 이상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문 읽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사설. 고등학교 때부터 논술 준비할 때 사설 읽으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사설 절대 읽지 마입니다. 사설을 읽으시면은요, 짧은 칸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을 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어렵고요. 더불어서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써놨기 때문에 신문사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는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자료들을 얻는데 신문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문장의 글들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습득하거나 통계적인 우리가 내용들로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간지들의 기획 기사들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신문을 어떤 형태로 읽는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문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뭐 여러 가지 신문 라인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빼놓고 과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양한 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말하자면 뭐 여기는 인수위와 관련된 기사가 있네요. 이쪽도 인수위,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기사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고 당선인 자체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부동산세 어떻게 잡을 거냐,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또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협력을 이루어낼 거냐 아니면 이후에 어떠한 행보들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청와대랑 현재 대통령 당선인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있죠. 요거는 정치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좀 와닿진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4일부터 요거 요만한 거 있거든요. 요만한 거 요거 12면이에요. 요거 한번 볼게요. 택한 기사는 거리두기 10인 자정 가닥 3월 코로나 사망 8,172명 암 앞질러 이 기사예요. 그럼 우선은 제목을 먼저 읽고 제목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을 거다를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추한 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좀 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진짜 사람들한테 있어서 유혹하기에 딱 좋은 기사인 거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얻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객관적 자료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자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기자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팩트인 부분과 팩트가 아닌 논픽션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 모임이 10인까지 가능하고요.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가능하대요. 4일부터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4월 1일이거든요. 4일부터 방역 완화안 적용이 가능하대요.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여기에 그림이 있잖아요. 전 그래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논술을 쓴다라고 했을 때 논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남보다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그래야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내가 무기가 많은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19가 암보다 지금 사망자 순위가 더 높아요. 무려 1,000명 가까이.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약 1,000명 차이, 암, 코로나 이렇게 놔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사실 보면 암보다 높다라고 했지만 단순하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쵸? 2020년 암, 2019년 암, 2018년 암, 2020년 1월 암. 다 매해 비교했을 때보다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 쓰여 있는 것도 어떻게 구분할 건지 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3월 전국 화장 건수 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할 때 화장하잖아요. 그거 보면 2022년에 3만 명 늘었어요. 그리고 2019년이 코로나 걸리기 이전이고 2020년부터가 코로나 이후잖아요. 코로나 이후랑 비교를 했을 때 2020년, 2021년은 이랬다가 이번에 2020년에 60만 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사망자 수 급증한 거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낙서를 엄청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신문 요즘 뭐 아빠가 보겠어요? 엄마가 보겠어요? 저 혼자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문단들 있죠. 이 문단들마다 요점 정리를 여기에서 적거나 키워드 되는 단어들에 동그라미를 치죠. 정부가 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린대요. 지금까지 몇 명? 8명. 이제부터 10명. 그러면 8명에서 10명, 2명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11시예요. 10시였죠? 11시 됐다가 12시 되고 있어요. 도대체 1시간씩 늘어난다는 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감소세. 진짜 감소세는 맞나요? 하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주요 지표가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3월 사망자는 8,000명을 넘어서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다. 앞에 것만 읽었을 때는 정부가 방역 패스에 대한 조치 완화하고 있다라는 글로 보였는데 사실 동아일보에서 쓰고자 하는 글은 뭐예요? 야, 사망자 제일 많아 지금. 그런데 완화해도 돼? 의 내용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부 완화, 사망자 최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상세 내용이 이제 들어와요. 이 앞부분 도입부. 도입부는 대략 뭐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 공감대 형성. 또 뭐예요? 호기심, 자극.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내용을 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술을 쓸 때 이 도입부에서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네들이 원하는 건 역사상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이다 라는 거, 정부가 완화할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큰 제목들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긍정적인 것부터 썼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부정적인 내용 썼죠.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마지막에 읽은 걸 더 머릿속에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 찬성, 반대라는 걸 쓸 때 아나운서들은 찬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난 찬성이다, 난 반대다 하는 것보단 중도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쳤을 때 중도라고 해도 찬성에 가까운 중도인지 반대에 가까운 중도인지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반대에 가까운 중도다라고 하면 앞에 먼저 찬성, 긍정적인 거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성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보다는 신문은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의 성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주간 동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월간지를 보시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완화하는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쭉 읽으면서 저는 항상 여기에 요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빈 종이를 이렇게 꺼내서 요점 정리한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에 정부 방역 조치 완화 뭐였죠? 아까 사망자는 최다 이렇게 쓰고 본론 1 10명 사적 모임 가능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그 다음 두 번째 암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높아.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보니까 결론이요.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 절차를 둘러싼 혼란은 극에 달했다. 사실 이런 감정적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정적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자의 사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장례용품, 풍기 현상 일어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시신 안치실 내부 온도 등 장례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장례용품, 풍기 이런 식으로 쓰고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썼는지 보죠.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인수위 구성되면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나중에 뉴스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독 없이 한 번에 읽어내려면 이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 2천 명분을 4월 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새로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써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팍스로비드 도대체 어떤 약인지 찾아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정부가 확보한 120만 4천 명분의 일부다. 그러면 여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도입 결론에서 크게 사견을 넣지는 않았네요. 그쵸? 앞에 보니까 화장이 이루어졌는데 3만 건, 예년보다 7천 명 정도 많다. 그럼 여기 화장 건수 마찬가지로 최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에서 지금 해놓은 말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뭔가 이번 인수위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뭘 하냐. 저는 마인드맵을 형성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이렇게 써보면 사망자 최대. 그러면 사망자와 관련된 내용
지금 현재 암보다 사망자 수 높아. 이렇게 쓰고 여기에 먹는 치료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방역 패스 완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거 정부 어떤 조치 취하고 있는지 이런 식. 그럼 정부 조치 뭐 취하고 있나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화면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보시면 뭐 하는 그림이에요? 백신 맞는 거예요. 누구요? 5세에서 11세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얼마나 맞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기 큰 제목에 있죠. 이미 5에서 11세 백신 접종 어떻다? 저조하다. 왜? 찾아봤더니 이미 걸릴 만큼 걸렸는데 무슨 백신이야. 지금 이런 사람들의 여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거 읽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거 읽었으니까 그 밑에 요거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이거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연이어서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거 보시고 연이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보면서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그려나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다 읽었어. 그래서 저는 핸드폰 꺼내서 네이버로 찾아보는 거예요. 뭐 우리 아까 팍스로비드 이런 거 나왔죠? 그러면 비드 찾아보는 거예요. 아, 화이자가 개발한 거네요. 그리고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확진된 환자들한테 주는 건가 봐요. 중증으로 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저도 코로나 걸려봐서 아는데 특별하게 약 주는 거 없잖아요. 감기약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먹는 치료제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치료제 나왔다. 이런 식.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그 뉴스와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보고요. 찾아봤던 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뭐 별표해 놓고 팍스로비드 하고 먹는 치료제 화이자 개발 하는 식으로. 그럼 얘는 뭐죠? 객관적 자료인 거죠. 나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속보를 전한다거나 논술을 쓴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사상식에 있어서의 어휘력 하나를 습득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거를 하나 썼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은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입, 본론, 결론 써놓은 이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기사의 내용들을 말로 한번 풀어서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조치를 4일부터 전격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적 모임으로 가능한 인원은 총 10명, 밤 10시까지 식당 등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사망자 수는 역대 한 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고 본론에서 자세히 말하는 거죠. 방역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4월 4일부터 사적 모임을 지난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내용들을 말로 문장들로 만들어서 말해보면 이제 이것도 버리면 돼. 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다 내가 외우면서 내용을, 이걸 뉴스를 다 읽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내용 없게 머릿속으로 다 꾸겨서 넣을 거야 라는 욕심을 버리시고요. 지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키워드 정리해 놓고 다시 한번 말로 언급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신문지는 그냥 폐품, 재활용 통 안으로 직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신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시사상식 공부 해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냥 낙서해 가면서 재미있게, 아, 신문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논술 공부까지 해가고 1분 스피치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